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발전소 건립공사에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제강슬래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시민투자 수익 보장과 투자자 지역 제한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발전소 측은 환경 문제는 현행제도상 문제가 없고 투자 수익 보장 등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체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내 10여 개 대체육 생산업체와 시식품 평회를 갖고 대체육 시장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금마일기 등 고문원이 번역 발간됐습니다. 조선 후기 익산에 대한 인식과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고도 익산 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163명, 해외 유입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2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3,15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50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완주 8명, 김제 7명, 익산 3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부안의 어린이집과 김제의 한 제조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79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8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 절반은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727개 병상 중 392개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어 가동률은 54%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62.6%보다는 낮지만 최근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족, 동료 간 모임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가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역 체계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발전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한 제강슬래그의 환경오염 우려와 투자자 모집에 있어 지역 제한과 원금 보장의 불투명 등이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17일 열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은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공사 현장에 도로 바닥을 다지기 위해 사용된 제강슬래그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와 같은 저지대나 연약지대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불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새만금 그쪽은 다 매립지거든요. 매립지예요. 그 산업단지에 가면 공장을 건축할 때도 화일을 박지 않으면 거기에 통으로 밑에 콘크리트로 통으로 해서 거기에 기계를 설치를 합니다. 왜냐? 매립을 했다 할지라도 물이 들어오면 이게 올라와요. 지금 철 같은 경우에는 고철에는 이물질이 그 용광로에서 녹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요. 찌꺼기가 바로 철 슬러그인데 그것이 물이 닿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강슬래그가 염분과 만나면 강알칼리성 침출수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흘러나와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함량검사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시험 방법을 봤을 때 용출 시험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20년간 버텨서 과연 괜찮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용출 시험은 증류수에다 넣고 6시간 흔들어서 뭔 성분이 나오는가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용출 시험이고 8가지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물에 접촉을 한다든지 빗물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년 동안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라도 함량 시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시민발전은 배출자와 상의해 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모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고 원금 보장이 어려운데 법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발전은 제강 슬래그는 도지사 인증이 필요치 않은 재활용 제품 인증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함량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적 사항만 한 게 아니고요. 예. 함량 검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 함량 검사를 하기 위한 토양 오염도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 토양 오염도 검사를 예.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해서 그게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 고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 모집은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펀드를 개발 중에 있고 지역 제한을 두기 위해 해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한 시민발전, 환경 문제부터 투자자 모집까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인 오늘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은 직계가족이 대신 수험표를 받았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6개 시험지구에 69개 시험장에서 17,280명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올 들어 군산항의 환적 차량이 지난해보다 7배가량 늘었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환적 차량은 26만 5천여 대로 전체 수출 자동차 27만 4천여 대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적 차량은 지난해 3만 6천여 대에 비해 7배가 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전체 환적 차량 7만 5천여 대,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같이 환적 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평택항과 목포항에 비해 국내 서해안 중간 지점의 좋은 입지적 위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익산 고도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는 내년 사업비로 국비 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과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 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군산 성흥사 예념 미타도량 참법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념 미타도량 참법 2건 가운데 성흥사에 보관하고 있는 6건에서 10건에 해당되는 참법 1건을 지정 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념 미타도량 참법은 죽은 사람에 대한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내용과 의례 절차를 담은 불교 의식집으로 1376년 고려 때 처음 간행됐습니다. 도는 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화석 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소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더욱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환경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체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오늘 국내 10여 개 대체육 생산업체와 시식품평회를 갖고 대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맛있게 조리된 음식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햄버거 패티와 꿔바로우, 프라이드 등 10여 가지의 메뉴가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요리로 생각하면 닭과 돼지, 소고기가 주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보인 음식들의 주재료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위마트와 네오크레마 등 국내 대체육 식품업체 10여 곳이 1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마련한 대체육 시식품평회에서 선을 보인 음식들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채식주의자가 갈수록 늘면서 대체육 소비시장 규모는 한 해 평균 2조 원 이상이나 됩니다. 최근에 환경적인 문제와 우리가 먹는 음식과의 상관관계들이 다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소비했을 때 개인이 그래도 환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가치 소비적인 성향이 증가하면서 국내 대체육 소비시장 규모는 1,000억 원 정도. 국내 대체육 생산업체들은 소비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체육 단가는 100g당 3, 4천 원 수준이어서 고기보다 비싸다 보니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원재료 수급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두 등 콩에서 분리한 식물성 단백질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 국산화를 시도하는 것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게 국내산 새송이버섯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국내산 새송이버섯의 비중 또는 이제 다른 원재료들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다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내 대체육 시장의 성장 조건으로 소비자 공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 대체육 음식은 주로 서구권 취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대체육 음식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소스 산업화 센터를 중심으로 신생기업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권도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제품들도 오늘 시식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햄버거, 패티, 소세지류와 같이 서양 문화권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개발된 제품을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그쪽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국내에서도 국내 제품에 맞는 불고기 타입이라든지 한식류, 아시아권 제품을 만드는 게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선정한 5대 유망식품 가운데 하나인 대체육. 가격 경쟁력 확보와 원료 국산화,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음식 개발 등이 뒤따른다면 시장 확장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6.31%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월 한 달 동안 0.77%가 오르고 전세 가격은 5.74%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효과가 도내에서는 크지 않으면서 이같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오는 25일 1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지난 2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맡긴 지 9개월 말입니다. 한편 중부발전은 지난달 목재 펠릿 발전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뒤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식재료가 차단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35억 원을 들여 성분 검사를 실시한 뒤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식재료만으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시범 학교에 한해서만 유전자 변형 식재료 사용을 제한했었습니다. 익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금마일기 등 고문헌이 번역됐습니다. 조선 후기 익산에 대한 인식과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고도 익산 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금마군은 옛날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던 곳이다. 고을 북쪽에 미륵산이 있는데 무광한 기준이 이 산에 들어와 도읍을 건설하였다. 문헌자료 총서에 담긴 유금마 성기의 한 대목입니다. 조선 후기 사람들이 익산 금마를 마한의 시조 무광한 기준이 세운 도읍지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에 대한 가치는 매우 큽니다. 마한이라든지 백제에 관련된 유기는 거의 현재 남아있는 기록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희귀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료이고, 익산시와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가 금마일기와 유금마 성기, 금마별가를 번역해 익산 문헌자료 총서를 발간했습니다. 총서 발간은 2019년 금마지와 2020년 여산, 용안, 함열읍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고문헌은 일기와 기행문, 시 등 다양한 갈래로 조선 후기 익산에 대한 인식과 생활상을 나타냈습니다. 유금마 성기는 조선 선비 강우진이 1738년 가을 익산 금마의 고적을 답사하고 남긴 기록입니다. 유금마 성기는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문헌에서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익산 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가치가 남다릅니다. 이곳의 모든 일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직, 그 다음에 풍속, 문화 등 다양한 것을 기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석북 신광수가 이 익산 지역에 대해서 별가를 지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처음 밝혀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는 번역된 고문헌을 역사문화도시 스토리텔링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문번역연구소와 함께 익산의 역사를 담은 문헌자료를 발굴하고 번역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에 비해 지역의 역사를 다룬 문헌이 많지 않았던 익산. 이번 번역본 발간이 익산시가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에 따르면 11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지금까지 7건은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또 4건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고 3건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폭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구급차 안에 CCTV 등의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83%에 달하고 접종 완료자는 79%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1차 접종은 82%, 2차 접종 완료자는 78%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접종률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80%를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일부 구간이 연장 전시됩니다. 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지난 15일 종료됐으나 위드 코로나 단계 조정에 맞춰 나들이를 즐기는 관람객을 위해 일부 구간의 전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을꽃 정원은 이번 달 21일까지, 서동공원은 28일까지 전시 기간을 연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운열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종 심리에서 피고인은 영농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최 의원 변호인은 도의회 의장 선거에 나서면서 농지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거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한편 최 의원은 부안군 겹포리 일대 농지 402제곱미터를 매입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길거리 폭력과 난동 등 도내에서 생활 범죄 사범 29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달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무집행방해 사범 24명입니다. 생활범죄사범 가운데 죄질이 나쁜 7명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들의 절반 이상인 167명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도내 장례시장 15곳이 국가재난대비 장례시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 음파장례문화원과 익산 천도장례시장, 전주 예수병원 장례시장 등 15곳을 국가재난대비 장례시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장례시장은 국가적 재해와 재난, 질병 감염 사태에 따른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수습과 장례용품 제공, 연고지 시신 운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가재난대비 장례시장의 지정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원불교 제30대 교정원장에 나상호 교무가 선임됐습니다. 원불교는 어제 임시 수의단회를 열고 나상호 교무를 제30대 교정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원불교는 사상 초유의 경전 오류로 인한 전량 회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7월 교정원장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단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됐고 4개월 만에 다시 교정원장을 교체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6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를 갖춰 시청 수산진흥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내년 지원 사업은 1억 1,700만 원 규모로 올해 3,2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선정 인원도 기존 3명에서 1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7시 가족 공연 더블 클린업을 새만금 드림홀에서 개최합니다. 군산 미성동을 사랑하는 모임이 관내 어려운 이웃 8가구에 총 4,4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 용동면 새마을분야회가 익산 원예 농업협동조합에서 후원받은 배추 200여 포기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6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